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4월 26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일단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부분들은 미국 국채 수익률 자체가 3%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의 트라우마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2013년, 14년도에 이 국채 수익률 자체 급등이 나왔어요. 양적 완화를 테이퍼링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서 시장 금리가 급등이 나왔고, 그 시절에 미국 국채 수익률 자체가 3%를 넘어섰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부분들이 과거와 현재가 뭐가 틀린지,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드디어 내일입니다. 기대를 너무 키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변수, 그 다음에 성장성, 다양하게 나올 긍정적인 뉴스 부분들까지 우리가 굳이 안 해서는 안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북한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북한과 협력 부분들 할 때 우리한테 반대급부, 이익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인적 자원, 저렴하다는 우리가 원가 부분들에서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첫 번째로 좀 둘 수 있고, 두 번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겐 부족한, 우리가 해외까지 가서 채굴을 하고 싣고 오고 그 나라가 정치적인 불안성 부분들이 있을 때까지 그거에 대한 리스크까지 감당 부분들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재 시츄에이션 부분들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략적으로 추정되는 3천조, 거의 한 80%를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니에요. 중국에서 신의주 쪽에서 뭐 고속철도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도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광물 자원을 대체하는 그런 효과, MOU를 체결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3천조에 해당하는 북한 자원 공동개발 구상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좋게 봐요.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죠.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은 어차피 자원을 개발을 해서 그걸로 웨어버리 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히토리라든지 이런 광물 자원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효과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천조 정도의 북한 자원 공동 개발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고, 여러 가지 그 산학 협력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 단추 부분이 이런 내용으로 제2의 개성공단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일과 서독의 케이스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서독의 회사들이 동독에 많은 투자 부분들을 하면서 이익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부분으로 자원개발, 그 다음에 제2의 개성공단의 스토리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는 이 내용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 다른 나라에 없는, 이제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그런 효과에 역으로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내용이라는 분명히 좀 얘기 드렸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이제 어제 해외 시장 부분들을 보시면 어제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미국 시장도 어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에서 하락폭 자체를 상당히 많이 키웠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0.25% 상승. 나스닥은 거의 뭐 약보합이니까 S&P도 마이너스 0.18%.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 2013년, 2014년도 그 시점과 현재 같은 3%에 대한 트라우마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상황이 바뀌면 이 주식시장에서 공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원화 약세가 됐을 때, 원화 강세가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마다 틀려요. 거기에 엔화가 어떤 영향 부분을 주는지, 아니면 달러가 그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뭐 유로화라든지 그 변수 자체가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라 계속 그 시점마다 해석하는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해석의 방향성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되는 부분도 다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10년 국제 수익률 자체가 3% 이제 거의 안차게 됐습니다.
안착에 대해서 3.026이고 달러 인덱스도 91.65선까지 여러분들한테 87, 88선에서 달러 인덱스를 얘기를 드렸죠. 작년부터 달러 인덱스 하락 부분들에서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반전 가능성 부분들 확률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거의 이 달러 인덱스를 거의 지금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91인데 92선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단기 저항대 부분이 진입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87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냥 이 정도 약세에서 박스권 정도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릴 2013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같은 미국 국제 수익률 자체가 3%라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시장 모든 걸 다 똑같이 해석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좀 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그때 뭐 미국이 양적거나 테이퍼링 부분들을 한다고 해가지고 달러가 강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신흥국이 아주 크게 출렁거렸어요. 체력이 약했던 때죠. 밖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갑자기 불어오던 날씨가 급변하다 보니까 체력이 좋지 못했던 신흥국, 뭐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자금이 유출되면서 독감에 걸렸던 그 시점입니다. 근데 그 시점하고 현재하고 틀린 게 가장 먼저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상승을 이끈 가장 큰 요인을 하나 따진다고 하면, 그때는 유가가 40달러, 30달러 밑에 전후에 움직임 부분이 나왔던 때고, 지금은 유가가 60에서 70달러를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어요. 그만큼 글로벌 경기 부분도 살아났다는 게 첫 번째 케이스고, 그리고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게 아니라 지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속도 부분이 차분하게 진행되는 그 과정이고, 그로 인해서 신흥국이 체력이 2013년도 체력하고 현재 체력하고는 같은 동일 레벨이 아니에요. 그때는 찬바람이 잠깐 분닥해가지고 감기 걸리고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던 케이스가 있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같은 잣대로 현재 시장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는 관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은, 기초 체력 자체가 틀려요. 기본 변수 자체가 실적의 레벨, 이 변수 자체가 확연히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외풍이 불기는 합니다만은 그 예전만큼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단지 3%라는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천천히 일어날 것이고, 이걸 받아들이는 시간 자체가 일부 필요할 뿐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 키워드는 뭘까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장률 자체가 예전에는 체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해서 기대감 자체를 크지 못해서 금리가 급등이 나오니까 당연히 비용 자체가 증가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꺾였던 거고, 지금은 만약에 금리 상승 속도보다 실적 상승 속도가, 경기가 상승하는 그 성장률 자체가 증가를 한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건전한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시장에서 어제 주목했던 부분들은 다시 베이스로 들어간 거예요. 뭘로 들어갔냐면 실적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같은 3%인데 현재 2013년도하고 2018년도에 같은 공채금리이지만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실적 레벨의 저항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하고도 거의 공통분모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펀더멘탈 자체가 튼튼하고, 어제 그 중국과의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에 가장 위협에 간당간당이라는 표현일까요? 상당히 리스크 부분들이 노출됐지만 주가는 옆으로 횡보를 했던 보행이 예상 외의 실적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예상 외의 실적 부분이 나오고, 향후에 EPS 전망치도 상회하고 자사주 매입 규모도 확대하면서 양호 전망으로 강세 부분들을 이끌면서 주가의 다우지수의 반전의 어떤 키워드 부분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부분들 나옵니다. 그래서 3천조 원의 북한 자원 공동개발 첫 번째 보시고, 미 국채 3% 넘어섰다 해가지고 이걸 너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리는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2013년도하고 2018년도에 같은 3%지만 기본 베이스가 틀리다는 얘기 있어요. 항상 일률적으로 모든 걸 1 플러스 1은 1이다, 2다
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 주식시장은 다른 변수, 외부 변수가 거기 항상 첨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른 의미에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실적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스닥 벤처펀드 수급 계속 좋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지금 주가 부분들이 뭐 출렁거린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3천조 원, 삼성전자 실적, 보잉의 실적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다음 달 3일과 4일에도 문희신이 방중 부분들을 하면서 무역전쟁 이슈 자체가 계속 다운이 되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드리면서 실적에 계속 주목하고 모멘텀의 주목 부분들을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미 국제 수익률 2013년도, 2018년도 확연히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4월 26일 목요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